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세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 가격에서 영향을 미치는 커머셜 스왑 딜러의 숏 포지션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제 바닥 구간에 현재 도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과 은이 언제부터 다시 반등 흐름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에게서 하드포크된 소수의 코인에게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인들의 특징이 올해 초 한번 알트코인 반등 장세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캐시 이런 코인들만 소폭 상승 후에 다시 반납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안간 코인들이 이제 한번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몇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코인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냐 하면 얼마 전에서 블랙록을 필두로 하여금 자산운용사 5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게 주된 원인이죠. 신청된 건 일단 반려되었고, 소식이 들려오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 정도 현재 조정 흐름이 발생된 모습이에요. 코인 시장은 몇 년 전부터 증권 논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특히 코인 재단에서 발행하여 유통시켜 판매하는 유사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들이 크기 때문에 SEC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코인들하고 이더리움 계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정도는 증권이 아니다, 즉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장세에서 더욱 수급이 몰렸다고도 해석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생기니까 다시 코인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이캐시 이런 코인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수할 엄두는 안 나고, 다른 코인들 고민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비트 계열 순환매 한번 다 돌고 이제 고점부 다다랐죠. 자, 이제 빠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인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위치이겠습니다. 자, 알트코인을 주봉 차트 다 보니까 상승으로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도 현재 저항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게 조만간 하방으로 내려갈 경우가 조금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승률이 뭐 거의 두 배씩 오른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포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반등장 한번 지나가면 돈 버는 건 극소수의 트레이더와 정보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한 특정 기관인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들에게 용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인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두 달 전부터 홍콩 암호화폐를 이제 개방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거래소들과 코인 재단에게서도 홍콩으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의 위안화가 쓰이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왜 위안화가 안 되냐? 위안화가 전 세계 기축으로 사용되려면 무역 적자를 보면서 위안화를 세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동시에 무역 흑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트릴레마를 겪고 있다라고도 하죠. 그게 몇 년 이내로 가능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런 요소들을 갖춘 게 금이고 은이라고 생각하는데, 금과 은의 가장 큰 단점이 현금처럼 사용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 디지털 통화로 국가에서 합의서 만든다면은 극복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코인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졌는데 금과 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먼저 은 차트입니다.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물가를 완전히 잡고자 하는데, 이대로 증시를 더 끌어올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소비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현재 과열되고 있는 게, 일단 파월은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요소로 금과 은의 조정을 견인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버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도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금과 은에서는 큰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흐름이 발생된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딱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금과 은이 이제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이제 끝난 게 아닌 게 이제 문제가 터질 게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게 몇 년 이내로 크게 터질 것이다라는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레이 달리오께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정 통화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부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걸 매각하고 이러는 경우가 정부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 이걸 메꾸기 위해서 달러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의 붕괴를 예견했는데요. 2008년도에 모기지 상품발 금융 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채권 시장에서 시작되는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결국 터져야 된다면 풍선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 전에 터트리고 통화를 풀어서 수술에 나서는 게 조금 더 괜찮다고 볼 수 있겠는데,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금과 은의 진짜 상승이고요. 지금은 예열 과정이다라고도 차트에 지금 써져 있기 때문에 조급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조급하게 대응해야 될 때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지금 현재 살펴보면, 일단 커머셜 스왑 딜러는 지금 마이너스 2,000 계약 부분까지 현재 조정을 하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계약 수가 마이너스 2,000 계약 정도 된다.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커머셜 스왑 딜러의 이 COT 차트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상태인데, 제가 선 끊어놨던 거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현재 반등 흐름을 이어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소폭 더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한 번에 상승하면 좋겠지만, 자,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고,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조금 매물대를 쌓아가지 않을까. 즉, 한번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한번 조정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결국에 올라가는데 한번 조금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고요. 현재 보면 이 상승 채널 속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승 채널의 저항을 닫고, 그리고 이 내려오는 장기 저항 트렌드에 딱 닫고, 이 구간에서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 조정받은 건데, 자,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 시도하다가 또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자, 마지막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또 결국 한번 저항받고 소폭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매물 쌓으면서 올라갈 경우가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아마 이 구간에서 커머셜 스왑 딜러의 숏포지션 물량이 다 정리되고 롱으로 반전되지 않을지 생각되는 위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은 월봉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은 월봉은 보면은 계속 그냥 우상향 하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이제 상승 기울기가 생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형성했다. 자,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뭐 그런 하락이 아니라 상승 이전에 도약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 게, 결국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저점이 한 번 더 높아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개미 털기를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는, 상승 전에는 이런 계란식의 패턴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 힘들기 때문에 이탈하는 개인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이고, 왜냐면은 엄청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하니까, 또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실패하니까 한 번 올랐을 때 이제는 팔자 하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나면 어떻게 되냐, 다 이탈했을 때 그때가 진짜 상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갖고 다음번 상승 조금 나왔을 때 지난번에도 내렸으니까 이제 팔자라고 하는 순간 장대 양봉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단타 한번 성공했어요. 단타 했는데 소폭 떨어지니까 내 말이 맞았어요. 역시 나는 정말 스마트한 투자자야 라고 했는데, 자, 이때부터 매수를 다시 못하고 쭉 올라가면서 다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투자할 때 내가 팔았는데 올라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손실을 볼 때보다도 더 힘든 부분인 거죠. 자, 이런 불상사를 생기면 안 된다고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은은 이렇게 봤고, 마찬가지로 금도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냥 가격이 쭉쭉 올랐어요. 쭉쭉 오르고 소폭의 월봉에서의 조정이 발생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일목구름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딱 크로스돼서 맞물리는 구간에 있고, 지금 기준선과 전환선이 원래는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올려내면서 이거를 지탱하는 구간으로 딱 만들었다라고도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도 지금 계속해서 올랐는데, 자, 이게 금이 한번 오를 때 엄청 대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금은 굉장히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승이 끝난 건 아니고 더 큰 상승을 위한 지금 매물대를 한번 그린다 라고도 판단하는 위치가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를 조금 더 쌓다가 한번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는 더 폭발적인 장대 양봉 캔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여전히 저렴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차트도 가졌어요.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굉장히 잘 쌓아나가고 있어요. 한번 상승이 나오고 저항받고 조정, 그리고 한번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 근데 급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자, 이 구간의 추세인데 추세에서 보통은 매물대를 몇 번 쌓다가 이런 반전 흐름을 많이 봤어도 지금처럼 바로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이런 캔들, 자, 이런 거는 되게 흔치가 않죠. 자, 이게 왜 발생했냐? 지금 무역수지도 갑자기 흑자라고 하는데, 자, 일단 흑자는 지금 이게 이면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흑자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잘 돌아간다, 이렇기보다는 수입이 지금 감소했어요.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흑자가 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리 계속 못 올리고 부동산 지켜내겠다 하면서 금리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결국 금리 한번 올리거나 뭐 한다면은 지금 한은에서 지금 달러 방어를 하고 있다지만 이게 결국 문제는 터집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막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로 한번 크게 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야 된다면 지금 이 구간 박스존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올라갔을 때 산다면은 그거는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사야 된다면 이 박스를 형성할 때 이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 사겠다. 그리고 금과 은은 이런 달러 표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금, 은, 실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코스피, 국내 증시. 현재 보면은 국내 증시는 해외하고 다르게 이번 상승에서 좀 시원하지 못했어요. 이 저항 닫고 이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구간에서 조정 받았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지지 구간 거의 다 왔어요. 내려가도 이 구간이고 내려가도 딱 이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꾸물꾸물 일어나지 않을까. 이 반전이 어디까지 올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딱 이 구간까지 한 번 터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그거는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지 구간에 1차, 2차, 1차까지는 다 왔다. 1차까지는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 거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도 보면요. 현재 나스닥도 일단은 저항이 걸렸는데 다시 한번 더 오르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실 지금 너무 크게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로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한번 박스로 튕긴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문제가 뭐냐면 내려갈 때도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또 저항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장기 경기 침체,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경기 침체 시기에 나스닥이 그냥 내려갔냐?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침체이기 때문에 저성장인 거죠. 한번 오르긴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번 과열 현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란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 개인이 잡을 때는 안 잡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여기서부터 추격을 잡습니다. 근데 잡으면 뭐가 문제냐? 한 번은 성공이에요. 한 번 성공하는데, 한 번 성공해갖고 이제 다시 상승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조금 더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저항이 걸려서 약세로 갑자기 전환되는데 매수를 하는 거예요. 뭐 두 번째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크게 실패를 해버린다. 크게 폭락하는 거에 실패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오르는 거는 만약 오른다고 하면은 경계를 해야 되겠고, 일단 저는 내려가는 뷰를 봤는데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 더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경우까지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국 금하고 은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입니다. 반면에 증시는 조금 리스크가 커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피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조정이 발생되었어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게 조금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오르더라도 경계를 해야 될 위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마무리로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과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비트 계열 그리고 이더 계열, 추가적으로 이제 홍콩의 수위를 보는 이 중국계 코인들, 트론, 네오 뭐 이런 코인들이, 퀀텀 이런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데, 자, 코인 시장은 올라가는 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이미 올라갔을 때 사면 박살 날 때 그때 손실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경계돼 있고, 샌드폭스였고요. 이번 시간도 시장 분석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